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맞춤형 화장품 메디셀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2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이 과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기초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수상물질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이 파트는 보습 기능이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상, 쉽게 말해서 오일 파트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물과 오일은 둘의 계면의 성질이 달라서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적정량의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첨가합니다. 여기까지가 화장품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화장품의 제형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증제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금속이온으로 인한 산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금속이온 봉쇄제를 추가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제품의 산화방지를 막기 위해서 산화방지제도 추가를 이렇게 하고요. 또 피부에 맞는 pH로 맞추기 위해서 pH 조절제가 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맥락으로 방부제가 또 들어가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효능이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활성 성분, 기능성 성분이 첨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가 우선 개략적으로 본 화장품 원료의 구성입니다. 자, 아직은 익숙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하나 원료의 구성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래도 눈에는 담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원료의 구성에 대해서 성분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료의 구성은 이렇게 수상, 유상, 계면활성제, 점증제, 금속이온 봉쇄제, 산화방지제, pH 조절제, 방부제, 활성 성분이나 기능성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첫 시간에 배운 거죠. 화장품의 4대 요소를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화장품의 4대 요소는 안정성, 안전성, 사용성, 유효성이 있었었죠. 여기서 저희가 방금 배운 원료의 종류들을 화장품의 4대 요소와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안정성은 이 계면활성제가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전성은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구성들이 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사용성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점증제가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효성은 이 활성 성분, 기능성 성분이나 혹은 뭐 보습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유효성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1대1로 매칭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가장 큰 역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에멀전이 있습니다. 에멀전은 물과 기름같이 원래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액체들이 분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이렇게 분산될 수 없는 상태의 액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화되었느냐를 보고 가려면 저희가 항상 나오는 게 이 계면활성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계면활성제를 짚고 갈 필요가 있고, 특히나 화장품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계면활성제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앞부분이 친수성기, 이제 뒷부분에 이제 꼬리 같은 게 친유성기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는 여기는 물 부분, 여기는 오일 부분,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합쳐져 있는 게 이제 계면활성제의 분자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이 물 안에 있는 오일 입자들을 안정되게 분산화를 시킬 수 있냐라는 걸 저희가 보고 가자면, 이 오일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오일 분자가 이렇게 있고 오일 분자를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 부분, 수상 파트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보자면 이러한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에멀전을 살펴보면 이제 오일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지만 이 오일 부분도 최외곽은 계면활성제의 물 부분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계면의 성질이 이제 동일하게 되고 안정화되게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제 화장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여기서 저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오일과 여러 개의 계면활성제가 결합하여 이렇게 형성된 것, 저희는 이것을 미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제품에 따라서 이 오일의 양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토너, 세럼, 로션, 크림, 이 서로 다른 제품들을 보면 각각의 안에 있는 오일의 양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 오일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이제 공정 방법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도 달라지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모두 가용화 혹은 유화라는 말을 이 업계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가용화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물에 비해서 오일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셀은 빛을 투과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색을 띠지 않고 제품이 전체적으로 투명해지는 게 가용화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스킨이나 토너 혹은 투명한 에센스들이 있겠죠. 반대로 유화는 이제 가용화에 비해 들어가는 오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일 자체의 분자량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해화가 아니고 저희는 분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유화 제품에서의 미셀은 이제 가용화의 미셀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빛을 투과하지 못하고 빛을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화 제품은 이제 백색의 색을 띠게 되고, 대표적으로 로션, 크림 등이 유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유화 제품에 있는 미셀은 빛을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시키냐 라는 걸 저희가 한 번만 짚고 가자면, 자, 여기 미셀이 다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화 제품을 생각하면 유화에 쓰이는 오일은 이 분자 자체가 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가 꼬리 부분, 그러니까 오일 부분이 더 큰 계면활성제가 붙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미셀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을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시키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그래서 가용화와 유화의 차이를 봤습니다. 쉽게 보면은 제품의 차이겠죠. 가용화는 스킨 토너, 이제 유화는 로션 크림. 그리고 더 깊게 얘기하면 이제 오일의 양의 차이고 이제 공정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유화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화는 물이 용매고 이제 오일이 용질이겠죠. 물이 더 많고 이제 오일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셀 형태로요.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오일이 용매고 물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이제 물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OW형이 있고요, 오일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WO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OW형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션이나 크림 등이 이런 형태고요. WO형은 훨씬 오일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제품들 중에서는 워터프루프 제품들이나 이제 일부 색조 화장품 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정 방법에는 이제 OW형, WO형 이 밖에도 다중유화라고 해서 이제 WO형을 다시 물에 유화시킨 WOW형이 있고, 이제 OW형을 다시 오일에 유화시킨 OWO형, 이런 다중유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계면활성제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꾸 계면활성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면활성제가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친수성기, 친유성기가 결합된 형태로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종류에 따라서 친수성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친유성기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계면활성제가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HLB라는 값입니다. 자, 이게 HLB의 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체 분자량 중에 이 친수성, 물 부분이 얼마나 크냐 라는 말이고요. 이 다양한 계면활성제 중에서 이 HLB 값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HLB의 값이 클수록 물 부분이 크다는 거니까 이제 유화 제품보다는 가용화 제품에 더 사용이 많이 되는 계면활성제겠죠. 거기까지 저희가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방금 HLB가 클수록 친수성 비율, 물 비율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HLB가 가장 큰 것 10에서 18은 가용화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너나 스킨 쪽을 만드는 제품에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HLB가 조금 낮으면 이제 세정제 쪽에 사용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낮게 되면 OW형, 더 낮으면 침투 수분제에 사용이 되고, 더 낮게 되면 WO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값이 가장 낮은 계면활성제는 소포제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친수성 비율이 가장 크면 클수록 물 파트가 많은 제품에 사용이 될 테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서 외워주시면은 이제 암기하시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는 계면활성제를 HLB 값에 따라서 나눠봤지만 이렇게 친수부의 대전 여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모두 외우고 갈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네 가지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제품을 엮어서 외우면 이제 단번에 효과나 차이까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주제품이 린스나 트리트먼트예요. 린스의 효과는 당연히 정전기 방지, 모발 컨디셔닝의 효과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린스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린스는 자극이 엄청 강합니다.
자극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두피에도 항상 닿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얘는 샴푸가 주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샴푸는 당연히 세정작용이 가장 우수하고 기포 형성, 거품도 풍부하게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양쪽성 계면활성제. 자, 이 양쪽성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기능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제품은 베이비 샴푸, 저자극 샴푸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샴푸보다 자극이 조금 더 적겠고요. 대신에 세정 효과도 약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양이온의 기능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효과가 조금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기초 화장품에 쓰이고 그만큼 가장 자극이 적겠죠. 왜냐면 기초 화장품은 이제 세정 제품이 아니라 이제 피부 위에 도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은 가장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피부 자극 정도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자면 앞 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돼요. 양음, 양쪽, 비.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까 제품을 외웠다면 제품을 적용해서 되게 쉽게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 자극. 아까 린스가 가장 저희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샴푸가 자극이 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는 베이비 샴푸가 자극이 좀 덜하겠고, 그 다음에 기초 화장품이 자극이 거의 없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 피부 자극 정도는 앞 글자를 따서 외워도 되고요. 양음, 양쪽 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계면활성제와 제품을 같이 외웠다면 이제 제품을 가지고도 이 네 개를 유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세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력의 정도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자면 앞 글자를 따서 보면은 양쪽, 양비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한번 엮어서 보자면 당연히 샴푸가 세정력이 가장 클 거고요. 베이비 샴푸가 세정력이 일반 샴푸보다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린스는 세정력이 더 약하겠죠. 그리고 기초 화장품은 세정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가지고 외워도 되고, 만약에 제품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양쪽, 양비를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제품을 껴맞춰도 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피부 자극 정도와 세정력 정도도 이제 외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화장품의 원료의 구성과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각각의 원료에 쓰이는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 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메디셀프에서는 이렇게 매월 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는 이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고요. 이제 실무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판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제품을 무상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